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얘네들 세력들의 물량이 나올 물량이 얼마 남았는지 체크해 보자 라고 항상 말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다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 그죠? 9월 30일 기준 지금 이제 1월부터 12월 결산이 24년도 3월에 감사보고서로 나오죠. 그 요때 사업보고서 나올 때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은 2024년도 2월 18일까지 나온 물량, 그러니까 이때 대비해서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체크를 좀 도와드릴 겁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2023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전환 우선주는 212만 주가 남았고요. BW 물량은 114만 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략 평단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가 거의 6만 원 정도, 그리고 BW가 한 8만 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단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9우선주, 10우선주 기준으로 147만 주, 65만 주가 남아 있었고 더하면 112만 주겠죠. 자, 먼저 지금 9월 30일부터 자 2월 18일까지 그죠? 상장된 물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 35만 주, 30만 주 행사가 됐고요. 남은 수량을 계산해 보면은 자 112만 주, 35만 주가 되는데 이 9우선주 같은 경우는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제3자 배정 그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환가액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0원이에요. 현재 주가 10,000원인데 유상증자를 한 9,000원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가액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요게 전환 우선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환 우선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빌려줬을 때가 8만 원인데 요게 한 5만 9천 원 정도? 6만 원까지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전환가액이 내려간 거죠. 근데 이게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다 보니까 가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더 주는 방법으로 가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에 빌려주고 가액이 5만 9천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비율로 봤을 때 원래 1대1 비율로 전환을 하는 거지만 가액이 내려와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청구할 때 비율이 1대 1.4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은 156만 주가 남았고요. 남은 수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7만 주, 10우선주가 37만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원금 기준으로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6만 원이라 그랬죠? 현재 원금은 1,000억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 팔면은 3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지금 10우선주 같은 경우도 20만 원 기준으로 투자 원금은 200억이고 현재 3배의 차익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선주 물량들은 3배 정도 차익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 지금 BW 물량 같은 경우는 23만 주가 행사돼서 남은 수량이 91만 주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평단을요. BW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잡고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몇 주 남았다 그랬죠? 요거 91만 주. 그 다음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 한 6만 원 잡아놓고 물량이 남은 게 180만 주. 한 200만 주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총 합쳐서 물량이 290만 주가 남았어요. 290만 주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9월 30일부터 자 보면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9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면 돼요. 이 구간 요 정도 구간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자 보시면은 2월 5일에 상장이 됐거든요. 2월 5일 그럼 이 구간 자 이렇게 이 구간부터 이렇게 100만 주가 상장됐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00만 주가 상장이 됐다. 자 100만 주가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쪽 7만원 구간에서 17만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21만원? 3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갔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얘네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300만 주고 지금 남은 물량이 우선주랑 BW 합쳐서 300만 주고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까지 100만 주를 팔면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300만 주를 팔면서 주가를 얼마나 더 끌어올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얘네들이 2024년도 5월, 6월, 7월 달에 물량이 300만 주가 나오거든요. 거의 한 2천억 됩니다. 2천억.
300만 주 나오는데 지금 요 물량을 파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 엔캠의 주포들이 분명히 바닥권에서 물량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집을 좀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집 구간을 한 6만 9천 원에서 한 7만 원 초반 구간, 이 구간을 한 매집 구간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더 높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이 사이가 일단 매집 단가로 좀 보이고요.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량을 모아놓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전고점에 있는 물량까지 잡아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우선주 물량이 아까 얼마 나왔다 그랬죠? 거의 한 100만 주 나왔다 그랬죠. 100만 주. 그럼 유통주식 1250만 주에서 이전에 12도 상장한 게 있기 때문에 한 150만 주를 뺀다라고 했을 때 처음 100만 주가 바닥권에서 상장이 돼 있었다. 그죠? 유통되는 게.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러프하게 한 절반 정도, 한 550만 주 정도를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단가 아까 7만 원으로 계산하면 4천억 정도 나와요. 4천억의 물량을 바닥권에서 좀 잡아놓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닥에서 끌어올린 물량 550만 주, 그죠? 550만 주, 그리고 앞으로 팔아야 될 우선주와 BW 물량 300만 주, 총 850만 주의 물량이 남은 거예요. 이 평단가는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5, 6, 한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의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천억 정도의 물량. 참고로 7만 원 기준이고요. 지금 시총으로 따졌을 때는 25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3.5배 하면 2조 정도 될 겁니다. 2조의 물량. 그러니까 이 세력 규모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850만 주를 매도를 해야 돼요. 8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1차적으로 제가 이 박스권을 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권이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5월달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5월달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일정을 좀 말씀해 드리면은, 얘네들이 5월달에 12 물량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일단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거 엔캠의 그 아틀라스 8000이라고 아시죠? 아틀라스 8000. 자, 오정강, 엔캠의 대주주인 오정강 씨가 만든 회사인데, 여기가 광무랑 중앙 첨단 소재가, 그죠? 아틀라스 8000이 대주주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광무나 중앙 첨단 소재의 호재가 엔캠의 호재로도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5월달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환기 종목 해제라는 이슈가 있어요. 환기 종목 해제. 그 환기 종목 해제라는 이슈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앙 첨단 소재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엔캠도 5월달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5월에 뭐가 있죠? 6월에 뭐가 있죠? 5월에 MSCI, 그죠? MSCI 있습니다. MSCI 들어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들어갈 확률 굉장히 높고, 우리가 MSCI 또 조건이 있어요. 좀 이제 귀찮긴 한데 MSCI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MSCI 편입 조건 중에 요게 있습니다. 자, 주가를 기준일로부터 역산해 과거 20거래일, 40거래일, 60거래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자, 다음 MSCI 정기 리뷰는 5월 31일인가 이때 있을 거예요. 왜?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반기 리뷰, 분기 리뷰이기 때문에 이때 아마 있을 텐데, 자, 4월 31일, 3월 31일, 그 다음에 2월 29일 이렇게 따지면은, 자, 이 기간이 어떻게 돼요? 20거래일, 40거래일, 60거래일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2월 29일부터 기준을 좀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은 20거래일 동안 초과 상승률이 100%, 40거래일 동안 초과 상승률이 200%, 60거래일 동안 초과 상승률이 400%인지를 따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주가가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이고 만약에 5월 31일에, 그죠? 5월 31일에 주가 자체가 400%란 말, 400%만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월 29일 기준으로 주가가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400% 얼마야? 80만 원. 80만 원만 안 넘기면은 MSCI 편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0거래일 동안
200%. 그럼 예를 들어서 5월 31일, 그 다음에 4월 31일, 그 다음에 3월 31일, 3월 31일에 예를 들어 주가가 30만원, 주가가 3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얼마를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90만원 안 넣으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엔캠은 요거 봤을 때 어차피 기준일이 60거래일 전이면 2월 29일로 잡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주가가 뭐 20만원에 끝난다고 한들 뭐 25만원에 끝난다고 한들 MSCI 이 조건에서 급등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뜻은 뭐예요?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5월에 이 중앙첨단 소재에 호재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앙첨단 소재 호재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지금 환기 종목인데 5월 달에는 환기 종목 해제 이슈가 있어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그 환기 종목 해제 이 자회사의 이슈가 있을 거고 엔캠 자체적인 이슈로는 MSCI 편입 이슈가 있겠죠. 자, 그럼 세력들은 여기서 엄청난 작전 머리를 쓰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MSCI 편입 때는 수급의 유입을 노릴 수 있겠다. 언제? 5월 달에.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5월 달에 MSCI 수급을 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란 말이에요. 투자 경고 종목. 이 경고 종목 관련돼서 경고 종목을 해지하고 가려면은 한 10거래일 정도? 2월 20 며칠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까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그죠? 이제 해제 요건을 좀 봐야 되는데 해제 요건을 좀 보겠습니다. 해제 요건 어떻게 되죠?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로 어떻게 특정일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2월 27일이다. 2월 27일. 그럼 이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조금 루즈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루즈하게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루즈하게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조정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분봉상 1차적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이 24만원에서 25만원 구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2차적으로 눌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 21만원 부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진입을 만약에 월요일에 눌려준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신규 진입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신규 진입 어디? 분할 매수 두 번째 분할 매수 어디? 22만원에서 21만원 구간, 이 구간을 2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15만원부터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여기서부터 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하더라도 평단은 18만원, 19만원 쪽에 안착이 될 겁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엔캠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MSCI 관련된 수급 이슈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여러분들도 제가 뭔 소리 하나 좀 헷갈리실 텐데 그냥 결과적으로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바닥에서 매집해서 물량을 장악한 물량 550만 주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주 물량 200만 주, 그 다음 BW 물량 100만 주죠. 100만 주. 총 850만 주의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려서 개인들한테 넘길 건데 어떻게 넘길 거냐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이 이러한 구간이라고 좀 보면은 주가가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 저는 44만원에서 50만원 구간 이 사이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850만 주 중에 올라오면서 또 물량을 던지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 650만 주 정도의 물량을 던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거래량을 돌려서. 그러니까 빠르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눌러서 물린 사람들 물타기 해서 신규 진입자 만들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어떤 이슈 있어요? MSCI랑 중앙첨단 소재 환기 종목 해제 이슈가 있죠. 어떻게? 올리는 척을 하다가 어떻게? 빼버린다. 빼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5월부터 7월에 뭐가 나오죠?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죠. 전환사채 물량 얼마 나와요? 300만 주의 물량이 나옵니다. 주당 7만원. 그럼 이 구간이 40만원이라고 했을 때 6배 수익 구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물량을, 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덜어내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환 우선주 물량, BW 물량, 전환 우선주 물량, 밑에서 끌고 올라왔던 물량 던진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급등하는 척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개미들 또 태운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빼버리는 거죠. 12 물량으로.
그러니까 이 5월부터 7월에 나오는 12 물량은 내리면서 터는 거예요. 내리면서 어떻게 터냐고요? 여기 많은 개인들이 물려 있죠. 왜 물려 있어요? 650만 주라는 큰 물량을 요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가가 눌리게 되면 개인들이 자동적으로 물을 탈 거란 말이에요. 손절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자동적으로 12 물량을 손쉽게 팔 수 있겠죠. 내려가다 호재 하나 띄워서 쭉 올리는 척 하면서 개인들 물 타는 물량에 그리고 신규 진입 물량에 12 물량 던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진다. 제가 요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라젠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라젠. 자,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 높다. 어떻게? 고점은 빠르게 만들어진다. 고점은 요게 거의 3달 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3달? 3달 만에 만들어졌는데 15,000원에서 15만원까지 105,000원까지 갔습니다. 7배. 3달 만에 갔어요. 3달 만에. 그리고 주가 어떻게 됐죠? 그리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점은 빠르게 나온다. 고점은 빠르게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세력들이 덜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고점을 빠르게 만들고 물량을 덜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는 엔캠을 언제까지만 보면 돼요? 4월에서 5월까지만 보면 됩니다. 아니 IRA 법안 이슈가 있는데 요거 최대 수혜주다. 엔캠이 전 세계 글로벌 2위까지 도약을 할 건데 뻔해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호재를 두고 왜 매도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IRA 법안이 무조건적으로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자 트럼프가 만약에 2024년도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도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IRA 법안 그냥 둘까요? 저는 최소한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폐지시킬 경우도 있다라고 봐요. 왜?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기가 만든 법안 그냥 깨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만든 법안 그냥 폐지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바로 트럼프기 때문에. 그러면은 엔캠이 4,300억을 조달받았죠. 누구한테? 사모펀드랑 증권사. 제가 얘네들 뭐라 그래요? 세력이라고 하고 있죠. 세력들. 조달받았는데 이걸로 IRA 법안이 실행되면은 당연히 4,300억으로 해외 증설하고 있죠. 실행되면서 1위부터 3위인 중국의 점유율과 매출을 엔캠이 당연히 뺏어올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뺏어온다. 엔캠은 자동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잘 성장을 하겠죠. 엔캠이라는 회사가. 근데 반대로 IRA 법안이 실행이 안 됐을 때 뭐가 생긴다? 리스크라는 게 생기죠. 해외 증설을 했는데 전해액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전해액이 쇼티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나요? 잘 안 팔립니다. 3, 4년 후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장담할 수 있죠? 누가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장담할 수 있죠? 지금은 갑작스럽게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죠?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 이 전기차의 시대 안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개인들이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우리는 미디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은 3, 4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3, 4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 거냐면은 이 OCI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OCI라는 종목이 옛날에 OCI 홀딩스 2012년, 2013년도에 주가 상승률이 엄청 났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자 얘네 보면은 자 2012년도에 주가 상승률이 엄청 났죠. 그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배가 올랐는데 이때 막 매출 계약이 2조 뜨고 막 3조 뜨고 장기 수주 계약 막 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빠졌죠. 그죠? 이때가 전기차랑 똑같아요. 전기차 똑같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때도 2015년, 2014년, 15년부터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가 쓰일 수밖에 없다. 그죠? 엄청나게 갈 거다. 어떻게 돼요? 다 고점에 물려서 아직 탈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는 사람들 뭐라 했겠습니까? 2, 3년 후면은 태양광으로 어떻게 한다? 태양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때. 아닌 것 같죠?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쑥 사라졌죠. 그죠? 자, 우리가 전기차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꿈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전기차 시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약 자체가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00%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 내연기관보다 선호하겠냐, 이런 부분에 또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트럼프도 그렇고 이러한 2024년도에 지금 가장, 그죠? 5월, 6월, 7월부터 물량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오정강 대표 있죠? 이분의 보호 예수가 2024년도 10월 31일부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뭘 보더라도 2024년도가 세력들이 가장 끌어올리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IRA 법안이 실행되기 전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에서 트럼프라는 존재는 현재 배제가 돼 있죠.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긴 하지만 사람들이 뭐 듣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이런 트럼프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세력들도 잘 알 겁니다. 그 4,300억을 회수하려고 하더라도 만약에 2025년도에 회수하려고 했는데 IR 법안이 축소됐다. 그러면 엔캠이 여기서 해외 증설을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올릴 명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주가를 올릴 명분이 좋은 시기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솔직히 이거 한 20분 정도 찍어야 되거든요. 더 찍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 개인 채널 있거든요. 여기 명품 차트 분석. 명품 차트 분석. 이쪽에 한 30분 넘게 일단 영상을 좀 찍어놨으니까 요거를 좀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엔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 IRA 법안 관련돼서 엔캠 후속주, 그죠? 엔캠 후속주 하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여기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이건데요. 제가 2023년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스윙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제가 선별해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예요. 종목들 위주로 뽑은 거고, 이거 어차피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7,000명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MDS 테크 요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수익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 스윙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9201 6329 그냥 스윙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보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요거 한 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 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만원부터 17만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거.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